우리나라는 재작년부터 순수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데드 크로스를 지나온 바 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영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그럼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 많은 수도권 인구도 더 빨리 줄어들고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역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 이후에는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다룰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불균형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제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처음에 분명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치만 이 인구의 감소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통계청에서 예측한 시도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모든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감사원과 통계청에서는 2117년까지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5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까닭에 언젠가 비수도권은 소멸한다라고 누군가 예측해도 이제는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죠. 바로 직면한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요. 그럼 이렇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거주 이전 때문인데요. 한국 리서치 정기 조사에 따르면 표본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거주 이전을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이 중 다시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가치 차이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가치라는 것이 집값이 될 수도 있고 편리한 생활 환경, 치안과 안전 등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어서는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에서의 문제점이 있겠죠. 전국의 일자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 일자리 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소득과 학력, 숙련도를 조합해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2015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있어요. 녹색일수록 좋은 일자리, 주황색일수록 열악한 일자리라는 뜻인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라고 할 수 있겠죠. 시 군구별로 보면 일자리 질이 상위권에 속하는 39개 지역 중 19개 구가 서울에서 나왔고 경기, 인천 지역까지 포함하면 상위 지역 32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들의 본사 중 거의 90%에 육박하는 숫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도시 형성 이론에서 도심의 가장 중심지를 중심 업무 지구 CBD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 CBD인 중구, YBD라고 불리는 여의도, GBD라고 불리는 강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서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 인프라가 얼마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새로운 CBD로 인정받고 있는 판교 또한 경기도니까 수도권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요. 게다가 이게 비단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역시 비슷하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일 수 있겠죠. 2019년에 시도별 중소기업 수출 규모를 보면 전체 중 62.6%에 달하는 631.5억 달러가 수도권의 기업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지역 간 균형까지 맞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산업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 사람이 몰려든 사람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식으로 도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도권에만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문제가 많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 분야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들 인서울 하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주요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들 30곳 중에 25군데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지방 인재들의 서울 유출을 가속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인서울 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군은 어떨까요? 전국 학군을 순위로 매겼을 때 1위부터 30위 중 20개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나머지 지방 10개마저도 학군으로 좀 알아준다는 부산을 제외하면 대구 2개동, 광주 1개동, 대전 1개동으로 4개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학원만 1000개가 넘어가는 대치동, 목동 같은 곳과 지방, 농어촌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그런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풍족한 자원과 인프라 안에서 마냥 행복하고 좋은가? 그냥 알아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집중화로 과밀 학급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런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실 내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예방 방역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소는 더욱 절실해졌죠. 실제로 이런 과밀 학급수는 수도권이 전체 중 24,000 학급 정도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나 때는 60명이서 같이 교실에서 수업 듣고 그랬어. 무슨 28명으로 호들갑이야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나도 그랬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태도는 문제인식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생활 여건은 어떨까요? 실제로 치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이 1시간인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실 도착 시간 중 60분을 크게 윗도는 하위 6개 지역이 모두 지방 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루 평균 약 2.5명의 환자가 응급실 이송 도중 숨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병원처럼 필수적인 생활시설 말고도 생활 편의성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쿠팡 로켓 배송, 마켓걸리 샛별 배송 다들 이용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가 국내 유통업계에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편리함을 지방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전국 배송 가능이라는 쿠팡마저도 대부분 수도권과 대구, 울산, 부산을 아우르는 영남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의 경우는요. 2017년 기준 전국에 영화관 하나 없는 지자체가 66곳이나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자체 66곳 중 단 6곳만이 해당하고 하위 3개 지역인 전남, 경북, 경남의 지자체 63곳 중 무려 34곳이 극장 하나 없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영화 한 편 보고 싶다고 해도 차 타고 기차 타고 옆 동네 도시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한 영화관 하나 없는데 오페라 뮤지컬 같은 극장은요? 유명 가수 공연은? 결국 지방에 살고 있다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남들보다 2배, 3배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 학군 좋고 병원 있고 로켓 배송 되고 영화관, 극장, 공연장 다 갇혀있는 서울에서의 삶을 위해 다들 상경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의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PIR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쉽게 말해 나의 현재 소득을 숨만 쉬고 몇 년 동안 모았을 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냐는 건데요. 지난 21년 6월에 KB부동산에서 조사한 서울 지역의 PIR은 무려 18.5를 기록한 바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홍콩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는 수치인데 전국 PIR이 7.65 수준인 점, 서울의 평균 소득이 지방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과의 실질적 차이는 3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돼요. 실제로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은 지방이 2억 5,600만원 정도, 서울이 8억 8,200만원 정도로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무려 6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도 사람들은 왜 계속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서울의 부동산은 이미 불패 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든 빚을 잔뜩 내서라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심리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돼서 집값이 실제로 올라가고 하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가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지역 간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조금 씁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분명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나아가 국가 전체가 공멸의 시나리오를 밟을 게 뻔하죠. 저번 영상에서 저희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만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뿐만 아니라 성별, 계층,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문제점들은 계속 커져만 가고 국민 정서는 점점 분열되는 현실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청춘 밸런스의 토이였습니다.